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첫 발걸음이 울린다. 정동수는 40년간 걸어온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걷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62세의 정동수는 22살 청년이던 1985년 봄, 이 동네 우체국에 첫 출근했다. 그때도 이맘때였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빨간 가방을 메고 처음 배달을 나섰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배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동수 형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막내 직원 김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동수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40년을 함께한 동료들은 그 속에 담긴 묵직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정동수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사물함 안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20대 청년의 모습. 빨간 우편 가방을 맨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전 7시, 그날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정동수는 늘 해오던 대로 우편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분류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고 가방에 넣는다. 40년간 반복한 동작.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형님,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다가왔지만 정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내가 직접 하고 싶구나. 그는 우편물을 모두 정리한 뒤 낡은 빨간 가방을 어깨에 맸다. 40년을 함께한 가방. 여러 번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는 이 가방을 고집했다. 처음 우체부가 되던 날 받은 이 가방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착이 있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정동수가 우체국 문을 나서려는 순간 국장이 그를 불렀다. 동수 씨, 4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동수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밖으로 나섰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0년간 맡아온 이 동네의 공기.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집은 언덕 위 단독주택이었다. 70대 노부부가 사는 집. 정동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숨이 찼다. 예전에는 가볍게 뛰어올랐던 이 계단이 언제부턴가 버거워졌다. 나이가 들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려는데 대문이 열렸다. 어머, 우체부님. 박순자 할머니였다. 75세의 할머니는 정동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 마지막이시라며요? 아침부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 소식을 들으셨나 보네요. 정동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4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쩜 그렇게 성실하실 수가 있어요. 제 일이니까요. 정동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감사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와 인사를 건넸다. 모두 그의 은퇴 소식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이는 차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고, 어떤 이는 그저 묵묵히 손을 흔들었다. 오전 내내 배달을 하면서 정동수는 이 동네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에게 첫 등기를 전해주던 날, 대학 합격증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던 학생의 얼굴, 해외에서 온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리던 홀로 사는 어르신. 모든 것이 생생했다. 40년간 그는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실망을 함께 나눠왔다. 그들의 인생의 작은 일부분이었지만 그 작은 부분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정오가 되자 정동수는 평소 쉬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에도 40년의 흔적이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나무 벤치. 그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마지막 배달. 오후에는 남은 구역을 돌고 저녁에 우체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때 벤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아버지. 정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 정민준이었다. 38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내가 왜 여기에? 마지막 날인데 같이 점심이라도 먹으려고요. 민주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도시락 2개를 꺼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었다. 정동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오후 배달을 시작하면서 정동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골목을 걸을 때마다 그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1985년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만 해도 골목은 비포장 길이었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흙길을 장화를 신고 걸었다. 지금은 깨끗하게 포장된 이 길에서 그때의 흔적을 찾기란 어려웠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구멍가게였다. 아니, 이제는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정동수의 기억 속에선 여전히 구멍가게였다. 주인 이영숙은 정동수와 동갑이었다. 40년 전 젊은 세대기던 그녀는 이제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다. 동수씨, 들어와요. 영숙이 손짓했다. 정동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겼다. 오늘로 마지막이라니 실감이 안 나네요. 영숙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건넸다. 정동수는 사양했지만 영숙이 완강하게 밀어 넣었다. 40년 전 생각나요? 우리 가게가 처음 문 열었을 때. 그럼요. 첫날 축하 화환이 그렇게 많이 왔었죠. 정동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영숙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때는 몰랐어요. 동수 씨가 우리 가게 홍보를 동네 곳곳에 해주셨다는 걸. 배달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새로 좋은 가게가 생겼다고 알려주셨다며요. 정동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별것 아니었는데. 별것 아니긴요. 덕분에 우리 가게가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부채부님이 아니었으면 진작 문 닫았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동수는 괜히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귓가가 화끈거렸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좋은 가게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니. 다음 집은 3층 빌라였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정동수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체부님. 잠깐만요. 여성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편지 한 통을 들고 나왔다. 이거 받아주세요. 저한테요. 정동수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우체부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가 아이를 잃고 힘들어할 때. 여성의 목소리가 잠겼다. 정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젊은 부부. 남편마저 사업 실패로 좌절해 있을 때였다. 그때 우체부님이 우편함에 넣어주신 쪽지.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정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었던 짧은 메모.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큰 힘이 되었다니. 지금 우리 딸이 대학생이에요. 입양한 아이예요. 우체부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입양을 결심했고 그 아이가 저희 삶의 전부가 됐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정동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동수는 편지를 꼭 쥐고 계단을 내려왔다. 가슴이 뜨거웠다. 골목을 걷는데 멀리서 초등학생 무리가 달려왔다. 우체부 할아버지. 아이들은 정동수를 둘러쌌다. 그중 한 아이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그림에는 빨간 가방을 맨 우체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의 솜씨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동수에게는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고맙구나, 얘들아. 할아버지 안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동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여기 살아. 언제든 동네에서 만날 수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뛰어갔다. 정동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자기 아이를 낳고 그런 시간 속에서 자신은 작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 4시 정동수는 마지막 구역에 도착했다. 고층 아파트 단지. 10년 전 새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데 한 집 앞에서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8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정동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정동수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굽혔다.
네, 어르신.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지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정동수의 손을 잡았다. 5년 전,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와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정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요. 바쁜 배달 중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소. 당신은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동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저녁 6시, 정동수는 마지막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다. 40년간의 마지막 배달이 끝났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나왔다. 간단한 퇴직식을 준비한 것이었다. 정동수는 당황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국장이 앞으로 나섰다. 정동수 씨, 4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민원 없이 근무하신 모범 직원이십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국장은 준비한 꽃다발과 기념패를 전했다. 정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40년이 꿈 같습니다. 그가 간단히 소감을 말하려는데 우체국 문이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편의점 주인 이영숙, 빌라에 사는 여성, 휠체어 할아버지의 가족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정동수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편지였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의 편지. 우체부님, 이거 받아주세요. 사람들이 차례로 편지를 내밀었다. 모두 정동수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다. 정동수는 멍하니 편지들을 받았다. 손에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편지가 쌓였다. 동수 씨, 이제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국장이 정동수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가 개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다는 것을요. 정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국장은 계속 이어갔다. 2010년 동네 독거노인 김철수 어르신 댁에 난방비가 밀렸을 때 동수 씨가 익명으로 100만 원을 내주셨죠. 2015년 한부모 가정 이미란 씨의 아들 학원비를 1년간 대주신 것도 동수 씨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정동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뿐인가요? 2018년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됐을 때 동수 씨는 자기 월급으로 복구비를 대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려운 가정에 매주 생필품을 보내셨고요.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다 나옵니다. 동수 씨 통장에는 늘 최소한의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웃을 위해 쓰셨죠. 정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이미란입니다. 우체부님이 도와주신 한부모 가정의 그 엄마예요. 정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여성을 기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어하던 그 여성. 그때 제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학원을 끊어야 할 형편이었죠. 그런데 익명의 후원자가 1년간 학원비를 대주셨어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이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얼마 전 학원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체부님이셨다는 걸. 그것도 매달 현금으로 직접 가져다 주셨다고요. 정동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이미란이 외쳤다. 그 덕분에 제 아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우체부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절망했을 거예요. 이미란은 정동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동수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천사였어요. 이미란은 정동수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정동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다. 또 다른 남성이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정동수를 보자 깊게 절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10년 전 반지하에 살던. 정동수는 그를 기억했다.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모든 것을 잃었던 가정. 그때 우체부님이 복구비 300만 원을 주셨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우체부님은 주소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간 찾았습니다. 그 천사 같은 분이 누군지. 그런데 알고 보니 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는 우체부님이셨어요. 김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500만 원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정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도운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김민수는 정동수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깊이 절했다. 정동수는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려울 때 익명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그 도움의 손길이 정동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정동수는 그저 우편물을 배달하며 이웃들의 어려움을 지켜봤을 뿐이었다.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사건이었다. 정동수는 퇴직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두 손 가득 받은 편지들을 식탁 위에 쌓아놓았다. 아내 김순이가 다가와 편지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몰랐어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 38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남편. 늘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살아온 남편. 그런 남편이 동네의 숨은 천사였다니.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정동수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다. 우체부님께, 저는 20년 전 우체부님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박지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체부님께 안겨서 울었었죠. 우체부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갈 꿈도 못 꾸던 제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체부님이 함께 기뻐해 주셨기에 그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가 되어 고향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볼 때마다 우체부님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동수는 편지를 읽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아침 일찍 등기를 받고 뛰어나온 앳된 소년. 합격증을 보며 눈물 흘리던 그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었다니. 다음 편지를 열었다. 존경하는 우체부님. 저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던 최영미입니다. 우체부님은 매일 제 집 앞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다며 퇴근 후 와서 경사로를 고쳐주셨죠. 한 달 동안 매일 오셔서 조금씩 작업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체부님의 모습을 보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이웃이 불편할까봐 자신의 시간을 쓰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권익 단체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체부님이 제게 준 것은 경사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최영미, 기억났다.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절망하던 여성.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목공 일을 배워 경사로를 만들었다. 순이가 다음 편지를 남편에게 건넸다. 이것도 읽어봐요. 편지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체부 할아버지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김하은이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매일 하은이, 학교 잘 다녀왔니? 하고 물어봐 주셔서 기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바빠서 저랑 얘기 안 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바쁜데도 저한테 말을 걸어줘요. 할아버지 안 보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놀러 가고 싶어요. 정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은이, 늘 혼자 놀고 있던 그 아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 외로워하는 아이에게 매일 인사를 건넸던 것뿐인데 그것이 아이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다니. 밤이 깊도록 정동수는 편지를 읽었다.
100통이 넘는 편지. 하나하나가 감동이었고 하나하나가 40년의 증거였다. 그는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한 줄이 되었다. 새벽 2시, 정동수는 마지막 편지를 열었다. 봉투가 유난히 두꺼웠다. 편지지를 꺼내는데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단체 사진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 가운데에는 빨간 가방을 맨 정동수가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동수님, 당신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자 영웅입니다. 40년간 당신이 전해준 것은 편지만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내어 울었다. 순이가 남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은퇴 다음 날, 정동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천천히 아침을 맞고 싶었다. 거실로 나오니 순이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정동수는 식탁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져 들어왔다. 평일 아침, 사람들은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후련하면서도 허전했다. 40년을 채운 일상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가 문을 열자 편의점 주인 이영숙이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아니, 영숙 씨? 동수 씨 계세요? 잠깐 드릴 게 있어서요. 정동수가 현관으로 나갔다. 영숙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어제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정동수가 돌려주려 하자 영숙이 손사래를 쳤다. 받으세요. 40년간 우리 가게를 지켜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것도 못 받게 하시면 속상해요. 영숙의 진심이 느껴졌다. 정동수는 결국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이 돌아간 후 정동수는 산책을 나섰다. 40년간 배달하며 걷던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이제는 가방도 없고 배달할 편지도 없지만 그 길은 여전히 정겹게 느껴졌다. 골목을 지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다. 우체부님. 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정동수는 다가가 인사를 했다. 은퇴하셨다며요? 이제 우리처럼 한가하시겠네. 그러게요. 이제 뭘 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동수가 웃으며 대답하자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매일 이 시간에 여기 나오세요. 우리랑 같이 수다 떨면 되지 뭐. 그럴까요? 그럼요.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랑 시간 보내면 우리도 좋죠.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에 정동수의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는 벤치에 앉아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후에 정동수는 공원으로 갔다. 40년간 점심시간마다 쉬던 그 벤치. 오늘은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중에 어제 그림을 준 아이들이 보였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여기 오세요? 글쎄다. 아마 자주 올 것 같구나. 좋아요. 그럼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아이들은 정동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정동수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갔다.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같이 타고 술래잡기도 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땀이 흘렀지만 즐거웠다. 저녁 무렵 정동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 직장인 우체국 앞을 지나갔다. 문득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니 후배 직원들이 반겼다. 형님, 오늘도 오셨어요? 막내 민호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잘 오셨어요. 형님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민호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동수는 익숙한 사무실을 둘러봤다. 자기가 앉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서글펐다. 형님, 이거 보세요. 민호가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정동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범 우체부 정동수 -40년 무결근, 무사고, 무민원. 정동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20대의 자신. 그때는 몰랐다. 4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작은 부분이 될 줄. 형님, 자랑스러워하세요. 형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민호의 말에 정동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영웅이라니. 그저 자기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우체국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석양이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동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빨갛게 물든 하늘 아래로 동네 풍경이 펼쳐졌다. 40년. 이 동네와 함께한 40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모든 날을 이 길 위해서 보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은퇴 일주일 후, 정동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순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여유로운 생활이었지만 가끔 허전함이 밀려왔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만 되면 우편 가방을 메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정동수는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게시판에 공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다. 자원봉사자 모집, 독거노인 말벗 봉사, 도서 배달 봉사. 정동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고문을 읽었다. 도서 배달 봉사. 마음이 움직였다. 비록 우편물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배달이 아닐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도서 배달 봉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아, 네, 매주 한 번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도서관 책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예요. 신청하시겠어요? 정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건넸다. 정동수는 정보를 적으며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맞아. 뭔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정동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동수는 복지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여럿 있었다. 대부분 은퇴한 중장년층이었다. 담당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다. 도서 배달 봉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각자 맡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지난주에 빌려드린 책을 회수하고 새로운 책을 전해드리면 됩니다. 정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40년간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이 강조했다. 단순히 책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시거든요.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동수는 미소 지었다. 이것도 40년간 해온 일이었다. 배달하며 사람들과 나눈 짧은 대화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첫 봉사날, 정동수는 5가구를 맡았다. 모두 8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이었다. 첫 번째 집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복지관에서 나온 도서 배달 봉사자입니다. 아,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들어오세요. 정동수는 할머니 댁에 들어갔다. 작은 원룸.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다. 지난주 책은 재미있으셨어요? 응. 좋더라고. 오랜만에 소설 읽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할머니는 책을 건네며 웃었다. 정동수는 가방에서 새 책을 꺼냈다. 이번 주는 이 책 어떠세요? 따뜻한 이야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차 한잔하고 가요. 말 좀 하고 싶어서. 정동수는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여유가 있었다. 네, 그러시죠.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다는 이야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는 이야기. 정동수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가끔 맞장구를 치고 공감을 표현했다. 30분쯤 지났을까. 할머니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천만에요.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정동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었다. 다음 집, 그 다음 집, 모든 집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책을 전해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짧은 시간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마지막 집은 90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 책 가져왔습니다. 오, 고맙네. 기다리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지난주 책을 건네며 말했다. 이 책 참 좋더군. 자네도 읽어봤나? 아직은 못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 사람의 평범한 삶 이야기야. 근데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알겠더라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평범하게. 근데 돌아보니 그게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 정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이 갔다. 자신도 40년간 평범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이 되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평범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후회와 감사에 대해. 세대는 달랐지만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다. 도서 배달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동수는 매주 월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봉사 시간이 즐거웠다.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어느 월요일, 정동수가 평소처럼 봉사를 나갔을 때였다. 세 번째 집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다. 어떡하죠? 지난주부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요. 정동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요. 지금 같이 병원 갈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동수는 복지관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택시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다. 진료를 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소화불량과 빈혈이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약만 잘 드시면 돼요. 병원을 나오며 정동수가 말하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동수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약 복용 시간을 메모해서 벽에 붙여드렸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일이 복지관에 알려지면서 정동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 태도가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한 달 후, 복지관장이 정동수를 따로 불렀다. 정동수 선생님, 혹시 우리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저를요? 정동수는 놀라서 되물었다. 복지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선생님의 봉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시더군요. 우리 복지관에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40년 경험이 바로 최고의 자격이에요. 정동수는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와 상의했다. 여보, 복지관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어. 순이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정말요?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할 수 있을까 싶어. 당신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년간 사람들을 돌보며 산 당신이잖아요. 순이의 격려에 정동수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복지관장에게 수락 의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믿습니다. 복지관장은 정동수의 손을 힘껏 잡았다. 정동수는 복지관의 어르신 돌봄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받았다. 주 3일 출근하며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일이었다. 첫 출근 날, 정동수는 새로운 명찰을 가슴에 달고 복지관 문을 열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료 직원들이 환영했다. 정 선생님, 환영합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반겼다.
정동수는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배울 것이 많았다. 겸손하게 하나하나 익혔다. 컴퓨터 사용법, 복지 프로그램 신청 방법, 긴급 상황 대처법.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워나갔다.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맙네. 정동수는 배우는 자세로 임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지 못할 것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동수는 업무에 적응했다. 그의 강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40년간 쌓은 경험은 어떤 매뉴얼보다 훌륭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복지관에 찾아왔다. 80대의 할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다. 왜 내 신청이 거부됐어?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접수대 직원이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정동수가 다가갔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쪽에 앉으시죠. 정동수는 할아버지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다.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불평하다가 점점 진정되었다. 정동수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할아버지의 분노 뒤에 숨은 외로움과 좌절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신청이 거부된 이유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동수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할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고맙네. 젊은 사람들은 나를 귀찮아하는데 자네는 다르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었다. 정동수는 할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봤다. 비록 첫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해드렸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자네 덕분에 승인됐네. 정말 고맙네. 다행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할아버지는 정동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감사가 전해졌다. 복지관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정동수는 어느새 복지관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어르신들은 그를 찾았고 젊은 직원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세대 간 멘토링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다. 지역 고등학생들과 독거노인들을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정동수에게 제안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어요? 세대 간 소통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40년간 모든 세대와 소통해 오셨잖아요. 정동수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프로그램 첫날, 10명의 고등학생과 10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에 모였다. 학생들은 어색해했고 어르신들도 낯설어했다. 정동수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인연을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정동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40년간 우체부로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만났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다르다고 마음이 다른 건 아니라는 것을요.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들의 열정과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죠. 정동수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그는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준비했다. 간단한 질문 카드를 나눠주고 서로에게 물어보게 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학생과 어르신이 짝을 이뤄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한 여학생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나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그런데 그때는 여자가 공부하기 어려웠어. 아, 그랬구나. 저는 지금 선생님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는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학생도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다른 쪽에서는 남학생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힘드세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들지. 말할 사람이 없거든. 그럼 제가 자주 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남학생도 진심으로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2시간의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동수는 마무리 인사를 했다. 오늘 어땠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았어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감동받았어요. 제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나도 비슷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소감을 나눴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착한 친구들도 있구나. 내 손자 손녀 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정동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 이후 매주 만남이 이어졌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단순히 프로그램 시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만났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정동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할머니께서 아프시대요. 병문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정보 알려줄게. 할머니 분명 기뻐하실 거야. 여학생은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병원에 갔다. 할머니는 학생이 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왔구나. 고맙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같이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모습을 본 정동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세대와 세대가 진정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더 많은 학생과 어르신이 참여를 원했다.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동수는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자신이 다리가 되어 세대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찾은 새로운 보람이었다. 어느 가을날 정동수는 우체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모범 우체부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것이었다. 40년 무결근, 무사고, 무민원의 기록을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 날, 정동수는 정장을 입고 서울로 올라갔다. 큰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우정사업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정동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자의 호명에 정동수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본부장이 상패와 상금을 전했다. 40년간 한결같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정동수 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정동수는 상을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다. 40년. 그 시간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시상식 후 간단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동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일을 성실히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40년간 배달하며 만난 수많은 분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동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40년간 걸었던 그 길들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모든 날을 그 길 위에서 보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반겼다. 어떻게 됐어요? 상 받았어. 정동수는 상패를 건넸다. 순이는 상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38년을 함께 산 부부.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정동수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예전 배달 구역을 지나게 되었다. 골목을 걷는데 한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20년 전 대학 합격증을 전해준 그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정동수는 잠시 그 집을 바라봤다. 그때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저씨, 저 붙었어요. 대학 붙었어요. 뛰듯이 기뻐하던 소년. 그 소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편지에서 의사가 되었다고 했지. 분명 좋은 의사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 집, 그 다음 집. 정동수는 천천히 옛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다.
모든 집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기쁨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그는 그 이야기들의 일부였다. 작은 부분이었지만 분명한 일부였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정동수 선생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낯선 젊은 남성이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네. 그런데 저를 아시나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 박지호예요.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 때 정동수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홀로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성. 아, 기억나네. 내 어머니 건강하시니? 네. 덕분에 잘 지내세요.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찾았어요. 지호는 명함을 꺼냈다. IT 회사 개발자 박지호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우체부님이 힘든 시기에 용기를 주셨다고. 어머니께 전해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고요. 정동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게 특별한 말을 했던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힘내세요. 아드님 잘 크고 있네요. 같은 인사만 했을 뿐이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였고요. 지호의 눈이 붉어졌다.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고 어머니가 힘낼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줘. 나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네. 꼭 전하겠습니다. 지호가 떠난 후 정동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40년의 의미를 생각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받은 것 같았다. 그렇다. 도움이 되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 그것이 40년의 의미였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정동수가 은퇴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복지관 일도 익숙해졌고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정동수의 은퇴 1주년 기념 감사의 밤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정동수는 행사장에 들어서며 깜짝 놀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들, 중년들,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모여 있었다. 우체부님, 아이들이 달려와 정동수를 안았다. 그는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복지관장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정동수 선생님의 40년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동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25년 전 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저는 절망했었죠. 근데 우체부님이 매일 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음은 중년 남성이 나섰다. 저는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을 뻔했을 때 우체부님께서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그분 덕분입니다. 한 여학생도 앞으로 나왔다.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와 친해졌고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배웠어요.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모두가 정동수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정동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장이 큰 액자를 공개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든 감사 편지 모음집이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선생님,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정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았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의미를 주신 건 여러분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 박수였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동수는 순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였다. 여보, 40년. 참 긴 시간이었죠? 그러게, 꿈 같아. 정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 세기 같기도 했다. 후회 없어요? 순이가 물었다. 정동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단 한순간도 후회 없어. 최고의 인생이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정동수는 예전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동네를 덮고 있었다. 정동수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40년 전을 떠올렸다. 첫 출근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빨간 가방을 메고 첫 배달을 나섰던 그날. 이제 가방은 없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정동수는 눈 쌓인 공원 벤치에 앉았다. 40년간 수없이 앉았던 그 벤치.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 멀리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정동수는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저 아이들이 자라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렇게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사랑은 전해진다. 정동수가 40년간 전한 사랑은 이 동네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동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했다. 눈을 뜨니 한 소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거죠? 소년이 낡은 빨간 모자를 건넸다. 정동수의 것이었다. 언제 떨어뜨렸는지 몰랐다. 아, 고맙구나. 할아버지 우체부 할아버지 맞죠?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 내 엄마가 누군데? 박지은이요. 20년 전에 할아버지가 합격 통지서 전해줬대요. 정동수는 놀랐다. 그 아이가 벌써 엄마가 되었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것이다. 내 엄마 잘 지내니?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매일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해준대요.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뛰어갔다. 정동수는 소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는 전해진다. 세대에서 세대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정동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40년. 그 시간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된다. 자신이 전한 사랑은 이 동네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 정동수는 미소 지으며 눈 오는 거리를 걸었다. 마지막 배달은 끝났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